평소 들던 무게인데 유독 힘이 빠지는 날 있으시죠? 여러분들은 컨디션 탓만 하셨을 겁니다. 헬스하기 전에 워밍업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기본적으로 팔을 축축 늘려주고 허리도 한번 쭉 펴주는 것은 헬스 워밍업의 국룰이죠. 스트레칭을 해야 안 다친다, 이렇게 해야 근육이 잘 풀린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히나 정적 스트레칭은 좋은 준비 운동이지만 원리를 알지 못하고 실시한다면 오히려 운동 중에 근력은 감소되고 달리기가 느려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고중량을 다루는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폭발적으로 달려야 하는 축구 같은 종목에서는 자칫 부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근육을 고무줄이나 운동 밴드라고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낼 수 있는 폭발적인 힘과 파워는 이 고무줄이 늘어났다가 순식간에 수축할 때 만들어지는 탄성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를 하기 위해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은 늘어나면서 탄성 에너지를 근육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순간 근력과 더불어 탄성의 힘이 작용하여 바벨을 밀어 올리게 되죠. 하지만 정적 스트레칭은 고무줄의 탄성, 즉 근육의 탄성을 빼앗아갑니다. 정적 스트레칭은 근육을 늘린 상태에서 버티는 동작인데 너무 오랫동안 늘리게 되면 근육과 힘줄에 있는 탄성 에너지를 감소시킵니다. 마치 새 고무줄을 너무 오랫동안 늘려서 흐물흐물해진 상태와 같은 것이죠. 힘줄의 탄성이 무너지면 근육의 폭발적인 힘이 관절 주변으로 빠져나가서 근력은 감소하게 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근육의 섬유 속에는 티틴이라는 스프링과 같은 단백질이 있습니다. 티틴은 근육의 긴장감을 유지시켜 빠른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정적 스트레칭을 할 경우 티틴은 근육의 긴장감을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힘이 분산되어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 때문에 정적 스트레칭을 장시간 해보면 뻐근함이 해소되는 기분은 들지만 힘이 빠진 듯한 느낌이 들곤 하죠. 또한 정적 스트레칭은 근육 내 센서를 망가뜨립니다. 여러분의 근육 속에는 근방추라는 초정밀 센서가 있습니다. 이 센서는 근육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위험한 순간을 곧바로 감지해서 뇌에 신호를 거치지 않고 근육이 곧바로 수축할 수 있도록 작동하는 센서입니다. 무릎 반사에 대해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무릎 반사도 근방추가 작동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릎의 힘줄에 갑작스런 충격을 가하면 중추신경은 근육이 과하게 늘어났다고 생각해서 허벅지 근육을 무의식적으로 수축시키는 원리입니다. 정적 스트레칭을 오래 지속하면 근방추는 계속 자극을 받게 되고 계속되는 신호에 둔해져서 신경계가 느려지게 되죠. 이후 스트레칭이 끝나고 운동을 할 때에는 뇌는 근육이 최대의 힘을 발휘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힘을 내려고 해도 근력을 제한해버리는 신경근 억제 현상이 발생합니다. 2019년에 스트레칭에 대한 연구들을 정리한 논문이 프론티어 운동생리학 저널에 발표됐습니다. 스트레칭이 근력과 파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였는데요. 결과를 바로 보면 60초 미만의 스트레칭을 했을 경우에는 1에서 2%의 근력과 파워가 감소했지만 60초 이상의 스트레칭을 했을 경우 4에서 7.5% 감소한다는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7.5%라는 수치가 작게 느껴지지만 100kg를 드는 사람이 93kg밖에 들지 못하는 것은 우리 헬스인들에게는 큰 상실감이죠. 이 결과뿐만 아니라 정적 스트레칭과 관련된 수많은 논문들을 살펴보면 정적 스트레칭은 부상 방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근력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운동 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스트레칭의 기원에 대해 가볍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1990년대 이전에는 정적 스트레칭이 선수들의 경기력이나 근력과 파워, 유연성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길게 하는 우리들은 1990년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90년 이후에는 정적 스트레칭은 근력과 파워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피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 스트레칭은 여전히 근력과 파워를 감소시키지만 60초 미만의 짧은 스트레칭은 근력의 감소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관절의 가동 범위와 유연성 향상을 위해서 짧은 시간의 스트레칭은 실시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칭을 실시하되 60초 이하 또는 30초 이하의 짧은 스트레칭을 실시해야 합니다. 물론 약간의 근력 저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수준이며 가동 범위의 증가로 인해 부상을 예방할 수 있죠. 두 번째는 가만히 버티면서 하는 정적 스트레칭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하는 동적 스트레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골반을 돌린다거나 팔을 돌려주는 동작들이 있죠. 정적 스트레칭과 동적 스트레칭을 비교한 2024년에 발표된 최신 논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운동을 하기 전에 각 그룹은 가만히 쉬는 그룹과 정적 스트레칭 그룹, 느린 동적 스트레칭과 빠른 동적 스트레칭을 하는 그룹으로 나누었는데요. 파워를 나타내는 점프의 높이를 보면 아무것도 안 한 그룹과 정적 스트레칭은 감소한 반면 동적 스트레칭은 비슷하거나 약간 증가했습니다. 근력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적 스트레칭이 정적 스트레칭보다 상승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적 스트레칭보다는 동적 스트레칭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오늘 운동할 동작을 가볍게 실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오늘 스쿼트를 할 예정이라면 빈 바를 들거나 맨몸으로 스쿼트를 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근육에게 이 운동을 할 것이라는 신호를 전달해주는 것이고 신경계를 가장 효율적으로 깨울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정적 스트레칭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정적 스트레칭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웨이트를 할 때는 최대 60초 이상의 정적 스트레칭은 피하자는 것입니다. 오히려 30초 미만의 정적 스트레칭이나 동적 스트레칭 또는 오늘 할 동작을 가벼운 무게로 함으로써 근력의 극대화를 시키자는 것이죠. 당장 오늘부터 워밍업 루틴을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운동 잘할 연구소였습니다.